노후 외로움을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는 10가지. 외로움은 주위에 사람이 있든 없든 느낄 수밖에 없는 감정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심해지죠. 우리들의 외로움은 사람을 통해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과 잘 지내야만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 10가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명상하기. 명상은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명상을 통해 나를 돌아봄으로써 나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자신이 인간관계에서 반복되는 패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인간관계의 패턴이 반복되는지 명상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너무 바쁘셨거나 아이를 책임감으로 키운 어머니의 자식으로만 자란 경우, 어릴 적에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라온 경우가 많습니다. 명상으로 사랑받지 못한 어릴 적 나를 계속 버리면 과거의 나는 점점 옅어집니다. 사랑받지 못한 나가 없어지면 결국 마지막엔 참 나만 남습니다. 불안, 두려움, 외로움으로 가득했던 내가 없어지면 마음 밑바닥에 항상 있었던 본래의 자아가 드러납니다. 흐린 구름 뒤에 항상 푸른 하늘이 있듯이 외로움과 두려움이라는 구름이 없어지면 본래부터 있었던 평온한 하늘만이 남습니다. 푸른 하늘과 같은 마음만 남아있으면 마음은 평온하고 넉넉해집니다. 더 이상 외롭다는 마음이 없습니다. 둘째, 글쓰기. 사람은 한 번에 한 개의 생각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더 나아가지 못하고 생각이 그 자리에 돌고 돕니다. 외로워, 힘들어, 불안해, 그 마음만 계속 돌고 도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들을 솔직하게 글로 적어보면 마음의 찌꺼기들이 글로 토해지면서 마음에 어수선한 것들이 점점 정리되어 갑니다. 내가 쓴 글을 보면서 내가 객관적으로 보이고 내 마음이 이렇구나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잦아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타인에게 이해와 사랑을 바라기보다 명상과 글쓰기를 통해서 내가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줍니다. 그러면 나는 안정감 있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에게 휘둘리기보다는 자기의 중심을 잘 잡고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해나갑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 그 자체를 즐기기. 혼자 여행을 떠나거나 혼자 캠핑을 가봅니다. 혼자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가본다면 생각보다 혼자 있는 것이 자유롭다는 생각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에게 맞추기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 때문에 엄청 자유롭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어서 자신과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평온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넷째, 진득한 독서. 독서광인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 일주일 전 마지막 인터뷰에서 보통 사람들이 상상하기 힘든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독서로 이겨냈다고 합니다. 백악관 8년을 버틴 비결은 독서였다고 밝혔습니다. 혼자서만 할 수 있는 취미 생활 중 가장 뛰어나고 고차원적인 취미는 바로 독서입니다. 앞서 말했던 명상과 스스로의 시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다섯째, 공간을 소리로 채우기. 감정이 가라앉는다고 느낄 때 음악이나 팟캐스트, 오디오북 등을 틀어놓고 공간을 가득 채워보면 좋습니다. 음악은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때로는 추억 속으로 떠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은 분위기를 전환시킵니다. 또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 굳이 앉아서 보지 않더라도 공간의 침묵을 깨 위안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걷기. 굳이 목적지를 정하지 않더라도 일단 편한 옷을 입고 나가서 걷기 시작하면 좋습니다. 좋아하는 공원에 가거나 익숙한 동네를 한 바퀴 돌아보기도 하고 혹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 가서 새로운 거리를 걸어보는 것도 좋죠. 외부 환경은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리고 외로움과 우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번째, 감사한 일 찾기. 매일 감사일기를 써보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어도 좋았고 감사했던 일을 찾는 일만으로도 기분이 전환될 수 있습니다. 굳이 일기장에 쓰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면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에게 언제 고마웠는지를 생각하며 따뜻한 마음을 느끼는 게 외로움을 잠재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8번째, 반려동물 기르기. 반려동물은 외로움 해소는 물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수명까지 늘려준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쓰다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진정과 위안이 되고 스트레스 완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주립대 사회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2배 가까이 우울증세를 겪는다고 합니다. 9번째, 종교를 가지기. BMI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가 있으면 무종교인에 비해 외로움을 덜 겪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종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외로움 지수가 오르내렸으니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겁니다. 10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외로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외로운 상태인데 이를 부인하려 하면 점점 더 깊은 외로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 겪는 것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기 때문에 부끄럽거나 창피한 것 또는 피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죠. 외로운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지 스스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외롭습니다. 인간이 가장 외로울 때는 외롭지 않기 위해 발버둥 칠 때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모습이 불안한 애착 결핍을 채우기 위한 중독으로 치닫는다면 그 모습은 그리 아름답지 못하겠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더욱 멀어지게 하고 자신을 고립시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있듯이 젊은 시절의 외로움은 다양한 경험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중년에 접어들어서는 외로움을 다루는 일이 지혜롭고 성숙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라틴 격언 중에 인간이 가장 덜 외로울 때는 고독할 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해본 사람들은 이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역설적으로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외로움을 인정하고 고독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자신을 탐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나이에 내가 무슨 일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과거의 풍부한 경험을 통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구체화할 수 있는 나만의 소중한 시간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고 자기 자신과 잘 지내며 점점 행복한 자신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보신 모든 분들의 나날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5가지. 벌써 노후를 맞이했거나 혹은 아직 노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 가지 조언들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불안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여러 가지가 정말 많지만 노후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은퇴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나 이미 은퇴를 한 사람들 모두 새겨야 할 노후 생활에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것. 자녀로 인해서 노부모가 죽게 되는 3가지 경우라는 섬뜩하고도 그냥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농담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로는 재산이 있는 부모가 손 벌리는 자식을 외면하면 맞아 죽고, 2번째 경우로는 찔끔찔끔 주다가는 시달려 죽고, 3번째 경우로는 다 내어주다가는 굶어 죽는다는 것이죠. 우스갯소리라도 이런 불상사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물려줄 돈 없다고 선언하고 돈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게 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연을 끊고 연락도 하지 말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가 틀어져서 연을 끊고 살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을 버려야 모두 산다는 말은 자식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돌보아 줄 자식이 없다는 것을 부모도 자식도 다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다 큰 자식들 결혼시켜주고 다행히 경제적으로 여유도 있어서 살 집도 마련해 주었다면 부모로서 할 만큼은 다 해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자식을 독립시키지 못하고 뭐 도와줄 게 없나? 둘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나? 뭘 차려 먹고 있나? 애는 언제 낳으려고 하는 건지, 몇이나 낳을 건지를 시작해서 한도 끝도 없이 자식 집을 기웃거립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이렇게 키웠으니 자녀도 심리적으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을 기웃거리며 한 푼이라도 더 빼먹으려고 하고 심지어 부모 재산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나간 자식들은 이제 가족이 아닙니다. 따로 각자의 가정을 꾸려 사는 일촌지간의 친척으로 대하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 사는 거 간섭하지 말고 자식들도 부모 재산 넘보지 말고 사는 것도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찌감치 자녀들에게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또는 결혼할 때까지만 부양해 주겠노라고 그 부양 시간을 정하라고 하죠. 그리고 가능한 남은 재산은 연금 형태로 만들어서 매월 꼬박꼬박 돈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월 생활에 필요한 돈이 나오면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고 목돈 줘버리고 빈곤에 허덕이는 것보다 차라리 다달이 나오는 연금을 모아 자식에게 생활비라도 조금 보태주는 것이 그 두 가정이 다 사는 길입니다. 두 번째, 건강 유지에 가장 많이 힘쓰는 것. 나이가 들어갈수록 먹고 즐기고 여행 다니고 누리고 사는데 들어가는 돈은 점차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해도 이는 약해지고 소화 능력도 떨어져 젊었을 때처럼 마음껏 먹을 수도 없고 체력이 떨어지니 멀리 떨어진 곳으로 여행 가는 것도 쉽지 않죠. 친구를 만난다 해도 예전처럼 거나하게 마시며 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병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집니다. 복지제도가 많이 좋아졌고 또 실손의료보험도 늘어나서 걱정은 많이 덜게 되었다지만 그래도 의료비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나이 들어 재산을 탕진하게 된다면 10중 8구는 건강 때문이죠.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가 인생 마지막 1년 동안에 쓰인다고 하니까 노후의 건강은 그만큼 돈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나이 들어 괜히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건강에 소홀하거나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고 살다가는 재산을 탕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을 잘 유지하는 것이 돈을 버는 일이라는 거 잊으면 안 되죠. 세 번째, 다 쓰고 죽기로 결심하는 것. 있는 재산 놔두고 검소하게 살다 못해 지질이 궁상 떨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검소함이 몸에 배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신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겨 돈을 머리에 이고 사는 사람들이죠. 은퇴를 하고 나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돈이 끊기고 곶감 빼먹듯 모아놓은 재산을 조금씩 털어가면서 생활비에 보태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더구나 갖고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부모로서 자식에게 집이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 보면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조차도 자식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죠.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을 모두 다 써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죽기로 마음먹는다면 살아가는 동안에는 적절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면 어떡하겠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재산을 흥청망청 탕진하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남길 그 욕심을 접으면 젊어서 열심히 일한 보상을 누리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 과거의 미련에서 벗어나는 것. 자신에 대한 자랑을 끊임없이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울 출신 대학을 다녔던 회사를 가졌던 직함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혼동하며 사는 가여운 사람들이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들 치고 은퇴 후 시간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도 건네줄 명함 쪼가리 한 장도 없고 사람들이 자신의 학식이나 사회적 지위를 인정해주지도 않으니 복장이 터집니다. 은퇴 이후 현실이 초라해지고 싶지 않다면 명함이 없어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소개할 수 있는 정체성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죠. 다섯 번째, 절대 비교하지 않는 것. 학교를 나와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대할 시점에 와서 그 친구를 바라보니 우리와는 아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그릇의 크기가 있고 또 그릇들은 용도가 다 다르죠. 그저 용도가 다를 뿐입니다.
은퇴해서도 자꾸 잘 나가는 친구들은 물론 친척 또래 사촌들과도 비교하면서 나는 뭐 했냐는 자괴심에 빠질수록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지고 애꿎은 부모 탓하게 되고 세상에 불만만 가득 찬 못된 노인네로 늙어가기 십상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모험을 해야 하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돈이든 체력이든 가정이든 지킬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착실한 준비를 통해 해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나쁜 버릇은 버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지낼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죠. 어떤 이들은 은퇴가 자신을 찾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들은 정체성을 잃고 헤매는 혼돈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은퇴 이후의 생활이 평안하고 충만하기 위해서는 자식을 심적으로 물적으로 독립시켜야 하고 남은 재산을 연금화시켜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하고 재산 탕진하지 않도록 건강 유지에 힘쓰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현재에 주목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지키기가 당연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모두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하나를 깨닫고 직접 몸소 느끼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행복한 은퇴 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를 위해 놓치면 큰일 나는 10가지 건강 습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자신의 노년기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노년을 맞게 되죠. 하지만 누구나 건강을 유지하지는 못합니다. 노년의 건강은 유전적인 영향과 주위 환경 등에 따라 개인차가 있습니다. 특히 생활 습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노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의미의 건강 수명이 주목받고 있는 요즘,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 알아두면 좋은 생활 습관에 대해서 노후 건강 전문가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10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젊었을 때보다 충분한 수면을 더 해야 한다는 것. 잠을 잘 때 인체는 휴식을 취하고 피로를 회복하며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나이가 들면 잠이 오지 않고 일찍 깨기도 하죠. 하지만 노년에는 젊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생리 기능이 떨어지고 피로 회복 시간도 느리기 때문이죠. 두 번째, 채식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 콜레스테롤이 무서워 고기는 무조건 삼가고 채식만 하게 되면 몸이 쇠약해지는 증세, 즉 두발의 탈색, 치아와 뼈의 약화, 그리고 심혈관의 질병 등이 올 수 있는데 이는 모두 망간이라는 영양소 부족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을 위한다고 채식만을 고집하기보다는 오히려 고기를 자주 섭취해주는 것이 훨씬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나이가 들면 대뇌와 중추신경 계통의 기능이 떨어져서 감각과 운동신경이 둔하고 동작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특히 구강과 인후부의 점막이 위축되거나 비대해지기 때문에 먹으면서 이야기하면 사레가 들리기 쉽고 식도의 과일시, 생선가시, 갈뼈 등이 박힐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너무 자주 씻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노인의 피부는 얇고 주름이 많습니다. 거기에 피부에 지방 조직이 위축되어 있으므로 목욕을 너무 자주 하면 오히려 더 피로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죠. 특히 피부를 자극하는 산성 비누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균열이 생기게 되어 세균에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산성 비누로 목욕을 했다면 자극이 없는 샴푸나 비누를 이용해 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노년에 똑바로 누워서 자면 설근, 즉 혀를 움직이는 근육과 인후부의 조직이 이완되어 호흡기를 막음으로써 호흡곤란으로 인한 산소 결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되면 동맥 내벽의 삼투성이 높아져서 혈관 내에 지방질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촉진하여 고혈압, 관상동맥경화증 등의 발병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이는 뇌 조직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뇌 기능이 저하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지나친 당분의 섭취를 삼가는 것이 좋다는 것. 나이가 들면 오히려 예전보다 달달한 음식이 땡기기도 하고 또 자주 먹어줘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노년에는 췌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당분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간장의 지방질 합성이 촉진되어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증가되고 이에 따라 혈관의 경화가 가속되죠. 이는 결국 혈관과 관련된 질병인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고단백질 음식을 삼가야 한다는 것. 고단백질 음식은 체내의 칼슘 배출량을 증가시킵니다. 노인의 체내에서 칼슘 배출량이 많아지면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에 통증을 느끼게 되죠. 고단백 음식을 섭취했다면 칼슘이 많은 음식도 함께 섭취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신장에 부담이 커져서 신장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분을 많이 섭취해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덟 번째, 추억에 너무 젖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 노년에는 추억에 잠겨 하루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식과 감상은 적막감과 고독감을 가중시킬 뿐이죠. 이러한 소극적 심리 상태는 대뇌에 부담을 주어 정신적으로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노년기 스트레스에 대한 회복은 젊었을 때보다 느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홉 번째, 식사 후에는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는 것. 음식을 소화시키려면 복부의 혈관이 확장, 충혈되는데 이때 뇌에 공급되는 혈액의 양은 상대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래서 식사 후에 졸음이 오죠. 노인은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 기능이 약하고 혈관도 좁아져 있어 식사 후에는 혈압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졸리다고 가만히 있거나 오히려 반대로 과도하게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천천히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의 움직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 번째, 식사 직후에 낮잠은 좋지 않다는 것. 식사 후에는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기 때문에 대뇌의 혈액이 줄어들어서 혈압이 떨어지고 체내 산소의 양도 줄어듭니다. 자칫하면 대뇌의 혈액 부족으로 인해 중풍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사 직후의 수면은 음식물 소화를 방해하여 위장 건강을 악화시키고 소화장애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건강 수명의 비결은 사실 눈에 띄게 새로운 내용이 없습니다. 사실 다 아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항상 이 10가지 습관을 되뇌어 보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사실 오늘도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친구나 지인을 만났을 때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던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도 입이 근질거려서 만날 시간까지 기다릴 수 없어 그냥 그 사이를 못 참고 친구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려서 이야기를 쏟아내기도 한다. 나이가 드나 안 드나 웬만한 내공이 쌓이지 않았다면 입이 근질거리는 것은 참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말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 왜냐하면 괜히 말을 그었다가는 화를 자초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자고로 조상들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가 있듯이 섣불리 입에 올리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런 것들은 마치 금기와 같아서 한번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곤 한다. 사람들은 대화 중에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장점이나 자랑거리를 말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런 욕구를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젊을 때는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 어느 정도 용인되기도 하지만 나이가 든 후에 그런 행동을 하면 오히려 초라해 보일 뿐이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건강 자랑이다. 야, 나는 원래 감기 한 번 안 걸리는 강철 몸이야.
내가 뭘 가장 자신 있어 하는지 알아? 체력이야, 체력. 나는 여태까지 아파서 병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 어디 가면 아직도 나를 연년 아래로 본다니까. 40대로 봐요. 40대로. 이런 말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이상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병이 나면 중병이고 또 어느 날 갑자기 한 방에 가는 수가 많다. 건강에 과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대부분 자신의 몸에 대해 과도한 확신을 갖고 있다. 마치 자신만은 절대 아프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듯하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착각이다. 골골백세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체력이 어렸을 적부터 워낙 약하거나 잔병치레가 많아서 몸을 잘 알고 평소에 조심하고 건강검진을 빠짐없이 하는 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실제로 암과 같은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조기에 발견해서 잘 관리하며 지낸다. 반면에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과신 때문에 정기검진을 소홀히 하거나 몸의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건강도 돈처럼 있다가도 없는 것이라 자랑할 만한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는다.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는 것이나 아직 크게 아픈 일이 없었다면 그저 감사해야 하고 겸손할 일이다. 그리고 더 잘 보살펴야 하고 오만해지면 안 된다. 건강은 주어진 선물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몸이 건강하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다. 하지만 그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겸손함을 잃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게 되는데 그럴수록 더욱 조심스럽게 몸을 돌봐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마치 내일도 모르는 일에 대해 확신하는 것과 같다. 건강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있다. 자신의 건강한 몸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운동을 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타고난 체질이나 유전적 요인, 그리고 운이 차지하는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오직 자신의 능력과 의지력만으로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생각이다. 인생의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오늘 건강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할 일이다. 내일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건강을 자랑하기보다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또한 건강을 자랑하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몸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다.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진정한 배려는 자신의 좋은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된다. 두 번째는 영광스러운 과거다. 동창 모임에 나가보면 여전히 자기가 더 공부 잘했었다며 나는 1학년 때 몇 등이었네, 네가 내 밑이었네 하면서 언쟁 아닌 언쟁을 벌이는 친구들을 보게 된다. 아니면 좋은 대학을 다녔다는 것을 뽐내기도 한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으로 안타깝다.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창시절의 성적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본인들은 모르는 것 같다. 이민 생활을 오래 해본 경험으로는 한국에서 이민을 오는 사람들을 보면 무슨 대기업을 다녔다 하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쓸데없이 그런 것들을 앞세운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좋으면 그냥 계속 그 회사 다니면 될 것 아닌가. 왜 이민 와서까지 자기가 어디를 다녔다, 어떤 대기업을 다녔다, 무슨 일을 했다며 자랑하고 다니는가.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현재에 대한 불만족이 깔려 있다.
지금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좋았던 시절로 도피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를 더욱 초라하게 만들 뿐이다. 이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 옛날에 빛나는 영광 따위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사람치고 지금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드물다. 지난 얘기가 많아지면 그게 바로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아무리 찬란했던 과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일이다. 학창시절의 성적이나 젊은 시절의 직장이 지금의 나를 규정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그런 과거에만 의존하려 한다면 그것은 현재의 자신이 그만큼 초라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다. 진정한 자존감은 과거의 업적이 아니라 현재의 모습에서 나와야 한다. 과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바로 시간의 흐름이다. 20년 전, 30년 전의 일을 지금까지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깨닫지 못한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과거의 기준으로는 더 이상 평가받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자신을 평가하려 한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다. 과거는 경험으로 남겨두고 현재에 충실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삶의 자세다. 과거의 영광은 마음속 깊이 간직해두되 그것을 타인에게 과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과거를 자랑하지 않는다. 오히려 과거의 실패담이나 어려웠던 시절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 그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성장이 멈춘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 이상 발전할 것이 없으니 과거의 것을 꺼내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죽을 때까지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도전을 하며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과거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다. 세 번째는 자식 자랑이다. 자랑질을 인생 사는 낙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나이를 들어 빠뜨리지 않는 것이 바로 자식 자랑이다. 이 나이 먹도록 살아보니 인생은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은가. 잘 나가는 사람도 한 번에 꼬꾸라질 수도 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아 힘들어하던 사람도 중년 이후에 쭉쭉 뻗어나가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구나 퇴직한 50, 60대 이후에 늦은 꽃을 활짝 피우는 멋진 인생들도 굉장히 많다. 뭐 할 말 다 한 것 아닌가. 그러니 지금 제 자식이 좀 잘 풀려간다고 해서 떠벌리고 다닐 일이 절대 아닌 것이다. 인생 그거 정말 모르는 것이다. 오늘 하늘을 찌를 듯이 잘 나가던 사람이 내일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오늘 바닥을 기던 사람이 내일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것을 정말로 깨닫고 있다면 인생 앞에 그저 겸손해야 할 일이고 자식이 순탄하게 풀려나간다면 그거 그냥 입 닫고 감사해야 할 일이다. 자식을 자랑하는 부모들을 보면 마치 자식의 성공이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이다. 부모가 아무리 잘 키웠다고 해도 결국 자식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인 양 여기는 부모들을 종종 본다. 물론 자식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부모 마음이다. 하지만 그것을 남들에게 과시하려 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이고 그들의 성취는 그들 자신의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이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의 심리를 살펴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다. 우선 대리만족의 심리가 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었다고 생각하며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또한 다른 부모들과의 경쟁 심리도 작용한다. 남의 자식보다 내 자식이 더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이런 심리들은 모두 건강하지 못하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부모의 꿈을 대신 이뤄줄 의무도 없다. 자식에게는 자식만의 인생이 있고 자식만의 길이 있다. 부모가 할 일은 그 길을 응원해 주는 것이지 그 길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인생의 변화무쌍함을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지금 잘 나가는 자식이 내일도 그럴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반대로 지금 힘들어하는 다른 집 자식이 훗날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이런 불확실성 앞에서 섣부른 자랑은 나중에 창피를 당할 수 있는 일이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아서 초반에 앞서간다고 해서 끝까지 앞서가는 것은 아니다. 자식 자랑을 하는 부모들이 놓치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바로 듣는 사람의 마음이다. 자식이 잘되지 못해 속상해하는 부모에게 남의 자식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자신은 기분이 좋을지 모르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을 수 있다. 진정한 배려는 이런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그들의 성공을 조용히 축복하고 실패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다. 자식 자랑은 결국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행위일 뿐이다. 그보다는 자식이 어떤 상황에서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식이 성공했을 때는 겸손하게 감사해야 하고 실패했을 때는 따뜻하게 위로해 주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소중하다. 그런 마음은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살펴본 세 가지, 건강 자랑, 과거의 영광, 자식 자랑, 모두에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과신과 현재에 대한 교만이다. 건강은 언제든 잃을 수 있고 과거의 영광은 이미 지나간 일이며 자식의 인생은 자식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것은 결국 자신의 내면이 공허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일이다. 겸손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것들이 모두 주어진 선물임을 깨닫는 것이다. 건강도, 과거의 성취도, 자식의 성공도 모두 감사해야 할 선물들이다. 그런데 이런 선물들을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만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감사할 거리다. 건강하다면 감사하고 좋은 추억이 있다면 소중히 간직하며 자식이 잘되면 조용히 기뻐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입에 올려 자랑하는 순간 그 아름다움은 빛이 바래고 만다. 마치 꽃을 꺾어서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꺾인 꽃은 곧 시들어버리지만 뿌리에 붙어있는 꽃은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한다. 진정한 자신감은 남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자랑은 남의 인정을 갈구하는 마음에서 나온다. 이는 결국 자신감 부족의 표현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한다. 진정한 자신감과 허세 사이의 차이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지혜다. 겸손함은 또한 타인에 대한 배려이기도 하다. 자신의 좋은 상황을 굳이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런 배려심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자신만 생각해도 어느 정도 용인되지만 나이가 들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혀끝에 올릴 자랑거리 대신 마음속에 간직할 자랑거리를 키워야 한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과거를 자랑하는 대신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하며, 자식을 자랑하는 대신 자식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마음속 자랑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복하지 않았다는 자부심,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보람 같은 것들이다. 이런 것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인품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마치 향기가 저절로 퍼지듯이 말이다. 진짜 자랑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건강하다는 것보다는 건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더 자랑스러운 일이다. 과거의 성취보다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가 더 가치 있는 일이다. 자식의 성공보다는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화려한 외적 성취가 아니라 내적 성숙이다.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쌓아가는 것보다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다. 외부의 인정에 의존하지 않는 자존감, 그것이 바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내적 힘이다. 마음속 자랑거리를 키워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일관성이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쌓아가는 것이다. 매일매일 작은 선택들을 통해 자신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얻어진 자부심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 된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는다. 자신의 좋은 점들을 굳이 입에 올리지 않아도 그것들은 행동과 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오히려 스스로 말하는 순간 그 진정성이 의심받기 쉽다. 진짜 다이아몬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빛이 난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가치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법이다. 진정한 강자는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지혜를 과시하려 하지 않는다. 진정한 품격은 자신의 품격을 내세우려 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이다. 침묵 속에서 우러나오는 깊이와 무게감, 그것이야말로 나이 들어가면서 갖춰야 할 진정한 매력이다. 입이 근질거릴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려는 말인지 말이다. 그리고 혀를 깨물어서라도 참아야 할 말이라면 과감히 참는 것이 현명하다. 그 참음이 때로는 가장 큰 지혜가 될 수 있다. 침묵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말의 무게감도 안다. 꼭 필요한 말만 하고 그 말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다. 반면 자랑이나 과시를 위한 말들은 가볍고 공허하다. 듣는 사람도 그 차이를 금세 알아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분 능력이 중요해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살아야 할까? 그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다. 자랑 대신 격려를, 과시 대신 공감을, 자만 대신 배려를 택하는 것이다. 진정한 소통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말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젊어서 그렇다는 식으로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관대함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더 큰 비판을 받기 쉽다. 나이 든 사람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하고 그만큼 책임도 따른다. 좋은 대화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진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청의 자세가 중요하다.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서 항상 말을 하려 하지 말고 때로는 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다. 오히려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이 가져야 할 성숙한 자세다.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과시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도와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시간이 흐른다는 의미가 아니다.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늘어간다는 의미다. 그 지혜 중 하나가 바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 아는 것이다. 이런 분별력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절대적이다.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관계를 만들기도 하고 깨뜨리기도 한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다. 일상에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을 하지만 그 말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깊이 생각해보는 경우는 드물다. 말은 칼보다 예리하다고 한다. 칼로 입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지만 말로 받은 상처는 평생 마음에 남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중요하며 그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더욱 신중해야 한다. 인간관계에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도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존재한다.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고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된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자신에게 손해만 되는 10가지 말을 알고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인간관계를 해치는 10가지 말을 자세히 살펴보고 건강한 관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자신의 과거를 남들에게 말하지 말라. 1년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과 지금도 그때만큼 친하게 지내고 있는가? 어제까지 연락하던 사람과 오늘 관계가 끊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것이 인간관계다. 영원한 것은 없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다. 때로는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가장 큰 배신을 하기도 한다. 현재 가까운 사람이 있더라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사람과 다투거나 안 좋게 헤어질 때 당신의 비밀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다. 한때는 신뢰해서 털어놓은 속마음이었더라도 관계가 끝난 후에는 그저 술자리 안주가 될 뿐이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은 복수심에 당신의 약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행복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절반이 된다는 말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행복을 나누면 시기를 받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는 현실도 존재한다. 자신의 사생활이 주변에 퍼지면 비수가 되어 돌아온다. 안 좋은 습관이나 불행한 과거사는 타인의 비판과 판단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누군가에게 자신의 과거 실패담이나 치부를 털어놓았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당신과 관계가 틀어졌을 때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할지를 말은 한번 뱉으면 주워 담을 수 없다. 과거의 상처가 아직도 아프다면 이제는 그만 보내줄 때다.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아픈 과거를 말할 필요가 없다. 물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 좋은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는 실수로부터 배워 삶을 더 의미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그것이 인간의 성장 방법이다. 그럼에도 가장 친한 친구나 배우자에게도 과거사를 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 자신의 과거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것이 반드시 용기 있는 행동은 아니다.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다.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패이기도 하다. 두 번째, 돈 자랑하지 말라. 어느 사회에서든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돈 자랑이다. 돈이 많아지면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결국 축하보다는 질투로 돌아온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돈 자랑은 가장 큰 금기 중 하나이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축하해주고 당신도 기쁜 마음에 한턱 낼 수 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참담해진다. 앞으로는 당신이 돈을 내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고 한 번이라도 반반 내자고 하면 태도에 불만을 느낄 확률이 매우 높다. 심지어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도 늘어날 수 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정확한 금액을 말하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현명하지 못한 행동이다. 본인보다 잘 버는 사람은 질투하고 못 버는 사람은 무시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이런 감정은 감추려고 해도 쉽게 감춰지지 않는다. 가까운 지인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면 결국 돈 많은 네가 사라는 말로 끝나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쏟아지거나 소비 방식에 대해 인색하다는 비난을 듣게 된다. 좋았던 관계도 멀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돈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해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신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겸손함을 유지하고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과시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족이라도 정확한 소득이나 자산을 밝히는 것보다는 적절한 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좋다. 자산 관리나 투자에 대한 조언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 정말 돈 자랑을 하고 싶다면 가진 돈의 최소 1%는 불우한 이웃에게 기부해야 한다. 그 작은 금액도 아깝다면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도 돈 자랑할 생각은 하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은 겸손으로 무장해 불필요한 질투심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나의 비밀을 쉽게 말하지 말라. 나의 비밀을 쉽게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 가까운 사이라도 굳이 비밀을 말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이 세상에 영원한 관계는 없다. 가장 가까운 사이가 가장 멀고 섭섭한 사이로 변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집안 이야기, 학력 이야기, 부모 이야기, 재산 이야기, 배우자 이야기 등은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알고 싶은 욕구가 커진다. 그러나 아무리 비밀을 한 사람에게만 말한다 해도 결국 모두에게 퍼지게 된다. 소문을 내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입에서 나가는 순간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고 시작하며 비밀을 공유한다. 그러나 상대방도 자신의 친한 친구에게 이건 너에게만 말하는 거야 라며 비밀을 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비밀은 끝없이 퍼진다. 결국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당신은 신뢰를 잃게 된다. 그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든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뀌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너무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미 말한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으며 후회할 때는 이미 늦다. 비밀은 지켜질 때 비밀이 되며 한 사람이라도 알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비밀을 지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을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안전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중요한 비밀은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좋다. 때로는 혼자 알고 있는 비밀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네 번째, 나의 목표를 말하지 말라.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라는 말은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사람이 많으면 목표를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다. 대부분 목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심리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표를 입 밖으로 내면 행동력이 낮아져 성공 확률이 더 낮아진다. 이는 목표를 말함으로써 이미 성취한 것 같은 만족감을 느끼게 되어 실제 행동의 필요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목표를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목표를 향해 하나씩 실행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또한 목표를 말하면 방해하는 사람들도 생긴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상대방의 충고는 도움이 되기보다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그들의 조언이 당신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 우직한 마음으로 묵묵히 혼자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좋다. 자신감 있게 스스로의 판단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목표를 말할 때 또 다른 문제점은 실패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주변의 시선은 더 큰 부담이 된다. 만나는 사람마다 목표를 말하고 다니면 금방 포기하게 된다. 특히 큰 목표일수록 더욱 남에게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다. 내 목표나 꿈은 내게는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계획을 조용히 실행에 옮긴다는 것이다. 그들은 말하기보다 행동으로 보여준다.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해도 늦지 않다. 그때는 당신의 성공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 다섯 번째, 남들에게 절대로 생색내지 말라. 자랑 같지 않은 것도 자랑하고 생색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대화할 때마다 자신이 한 일을 과시하거나 상대방에게 베푼 것을 계속 언급하는 사람은 결국 멀어지게 된다. 불교에는 보시라는 말이 있다. 보시는 은혜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사람에게 베풀수록 그 복은 몇 배로 자신에게 돌아온다. 설령 그 복을 자신이 받지 못해도 자손에게라도 복이 간다. 하지만 이런 복에도 조건이 있다. 남에게 베풀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 일을 잊어버려야 한다. 진정한 보시는 베푼 다음 그 사실을 잊는 것이다. 친구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친구가 지갑을 놓고 와서 자신이 내야 할 때도 있다. 평소에 친구가 돈을 놓고 온 적이 없었다면 생색내지 말고 그냥 자신이 식사비를 내면 된다. 다음에 만났을 때 지난번에 내가 밥값 냈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행동의 가치는 반감된다. 다른 사람에게 선행을 했더라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선행을 했다면 마음 안에서만 느끼고 굳이 타인에게 밝히지 않아도 된다. 진실한 마음으로 착한 일을 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선행 후에는 자랑하지 말고 행동의 의미를 느끼며 스스로에게 만족해야 한다. 생색을 내려는 마음은 결국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진정한 선행은 보상이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그 사람이 당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감사함은 자연스럽게 표현될 것이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여섯 번째, 남들에게 내 가족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자신에게도 비밀이 많은 것처럼 가족에게도 지키고 싶은 비밀이 있다. 아이들의 일기장을 몰래 읽는 것처럼 가족의 비밀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
자식의 사생활을 지켜주는 것이 가족의 화목함을 위해 좋다. 가족 간에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한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의 사생활과 생각을 존중한다. 또한 남에게 가족의 비밀을 공유하지 않는다. 자식의 일기장을 몰래 보고 잔소리했다가 관계가 악화된 경우도 많다. 이런 행동은 신뢰를 깨뜨리는 원인이 된다. 가족 간의 다툼이나 갈등, 특히 부부 사이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당신은 화해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오랫동안 당신의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다. 그들은 당신이 말한 최악의 순간만을 기억하게 된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했다면 알아도 모른 척하고 타인에게는 더욱 아이의 비밀을 말하지 말아야 한다. 가족 간에 소중한 비밀이 있다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하고 지켜야 한다. 가족의 문제는 가족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가족의 어려운 상황을 외부에 공개하면 자녀는 물론 가족 모두가 상처를 받을 수 있다. 가족을 보호한다는 것은 그들의 비밀도 지켜준다는 의미임을 명심해야 한다. 7번째, 나의 치명적인 약점은 절대로 말하지 말라.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약점이나 약한 부분은 남에게 이야기하지 말고 하소연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험담도 마찬가지다. 모든 사람은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입이 근질거리고 외롭고 혼자서 견디기 힘들더라도 심호흡을 하며 참는 것이 좋다. 그 시기가 지나가면 괜찮아진다. 참을 때마다 잘 참았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힘듦을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알아줄 사람은 알아주고 먼저 다가온다.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상태를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린다. 자신의 약점은 타인에게 무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직장에서 자신의 약점을 동료에게 털어놓았다가 나중에 그것이 상세에게 전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런 상황은 당신의 승진이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것만이 힘듦을 나누는 방법은 아니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충분히 곁을 내어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것을 싫어할 수 있지만 결국 후회할 것을 알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약점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소통의 부재가 아니라 현명한 선택이다. 자신이 상처받는 것도 싫지만 자신의 말로 남이 상처받는 것은 더 싫다. 의도하지 않아도 남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깊게 찌른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은 인간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받아들이며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선의로 악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차피 인생은 혼자인 듯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자신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은 타인의 약점을 통해 위안을 얻고 타인의 불행을 은근히 즐기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8번째, 나만의 철학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100명에게 물어보면 100명 모두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내 신념이 내게 아무리 좋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다. 종교, 정치, 교육 등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을 모든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시도는 갈등을 야기할 뿐이다. 내 철학을 남에게 강요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내 마음 하나 바꾸기 어려운데
남들이 내 뜻대로 바뀌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각자의 삶에서 얻은 경험과 지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생각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부모는 자녀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청소년기 자녀들은 부모의 말에 반대로 행동하고 반항하는 경우가 많다. 강요해서 잘 풀리는 일은 절대 없다.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스스로의 철학은 혼자서 소신 있게 지키는 것이 좋다. 자녀들이 자신만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의 생각을 무시하거나 틀렸다고 단정짓는 순간 관계는 악화된다.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때로는 침묵이 많은 것을 말해주기도 한다. 9번째, 친구의 비밀을 말하지 말라. 친구가 분위기 좋을 때 이건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라며 말한 것일수록 남에게 전달하지 말아야 한다.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말은 극비일수록 전파력이 강하다. 비밀을 지키는 것은 신뢰의 기본이다. 간지러운 입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고 결국 화가 되어 자신에게 돌아온다. 그것이 인간에 대한 예의다. 남들이 자신의 결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도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말아야 한다. 신뢰는 오랜 시간에 걸쳐 쌓이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무너질 수 있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인격의 문제다. 당신이 친구의 비밀을 지킬 수 없다면 누구도 당신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지키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게 된다.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 이건 비밀인데 라는 말을 들었다면 그 순간부터 그 정보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 관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소다. 사람들은 종종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너만 알고 있어 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진정한 신뢰는 그런 행동에서 오지 않는다. 당신이 비밀을 지키는 사람으로 알려지면 사람들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친구의 비밀을 지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기도 하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약점과 실수, 그리고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그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우정의 모습이다. 10번째, 나의 재능을 남들에게 섣불리 말하지 말라. 은퇴 후 연금을 받으면서 자신만의 능력으로 남들을 도와주며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정말 멋진 사람들이다. 하지만 어떤 분야에서 특별한 재능이 있다고 굳이 떠벌릴 필요는 없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의와 선행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많은 말보다 조용히 가서 도와주는 것이 좋다. 작은 능력이라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면 상대는 크게 감동한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질투를 받을 일도 없고 스스로도 뿌듯함을 느낄 수 있다. 재능으로 남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다니지 말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잊어버리는 것이 좋다. 재능을 말하고 다니면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에서 시간을 내달라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본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는데 모든 요청에 응할 수는 없다. 자신의 재능을 과시하기보다는 필요한 때에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을 잘 그린다면 굳이 홍보하지 않아도 작품으로 말하게 하고 요리를 잘한다면 음식으로 감동을 주면 된다. 행동이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준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우리는 청년이 아니기 때문에 늙은 몸을 아껴가며 사용하는 것이 자식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자녀들에게 재산이나 건물을 물려주는 것보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오히려 돕는 길이다. 몸을 아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되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지 않는 지혜가 필요하다.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과정에서 오는 기쁨은 그 자체로 충분한 보상이다. 이상의 내용은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지 말고 경계하라는 뜻이 아니다. 주변 사람에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비밀을 지켜줄 믿음직한 사람들도 실제로 존재한다. 하지만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다. 사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깊은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니며 모든 관계는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오래 지속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종종 친밀함의 척도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를 평가하곤 한다. 하지만 진정한 친밀함은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방의 공간을 침범하지 않고 필요할 때 지지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또한 모든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너무 가까우면 서로 숨막힐 수 있고 너무 멀면 소원해질 수 있다.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오래 지속된다. 앞서 말한 10가지 항목은 절대적인 규칙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하는 지침이다. 때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내게 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3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이 3가지 키워드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당신의 인간관계는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 첫째, 경청하는 것. 경청은 단순히 듣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진정한 경청은 마음으로 듣는 것이다. 단순히 경청하는 척하면서 상대방 말이 끝나면 자신이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사람들은 종종 대화 중에 상대방이 말하는 내용보다 자신이 다음에 할 말을 생각하느라 바쁘다. 이것은 진정한 대화가 아니다.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고 그 의미를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청할 때는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며 적절한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더 이야기하도록 격려해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때 기분이 어땠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눌 수 있게 해준다. 또한 경청은 판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 즉각적으로 평가하거나 조언하려는 충동을 참아야 한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원한다. 둘째, 격려하는 것. 격려는 칭찬과 다르다. 칭찬은 칭찬거리가 있어야 할 수 있지만 격려는 실수를 했을 때도 할 수 있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좋은 기운을 줄 수 있다. 격려는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한다. 격려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상대방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실패했을 때도 이번에는 안 됐지만 네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알아. 다음에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는 말은 큰 힘이 된다. 격려는 비교하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저 사람도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 격려가 아니라 비난이다. 각자의 속도와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람만의 길을 응원해 주는 것이 진정한 격려다. 또한 격려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돕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 실패를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의 핵심이다. 셋째, 겸손해야 한다. 항상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져야 한다.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 사람도 나이가 들수록 잘 익어가야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품격 있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신감에서 비롯된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점을 찾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계속해서 성장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만든다. 또한 겸손은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능력이다. 자신의 성취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정으로 응원하게 될 것이다. 겸손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배움은 없다. 항상 배우고 성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사람은 행복하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행복해지려면 말을 잘해야 한다. 말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한다. 쓰디쓴 말 한마디가 증오의 씨를 뿌리고 무리한 말 한마디가 사랑의 불을 끈다. 그만큼 말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반면 은혜로운 말 한마디가 길을 평탄하게 하고 즐거운 말 한마디가 하루를 빛나게 한다. 때에 맞는 말 한마디가 긴장을 풀어주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축복을 가져온다. 결국 같은 힘을 가진 말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말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아름답게 해야 한다. 말을 아름답게 하는 습관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시선에서 비롯된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말이 나온다. 상대방의 마음에 작은 꽃씨를 심고 그 꽃씨가 크게 자라길 바라기보다 상대방이 힘들 때 마음속에 작게 핀 꽃을 보고 위로와 공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상대방의 마음에 예쁜 말이라는 작은 꽃씨를 심어주면 상대방도 당신의 마음 꽃밭에 꽃씨들을 기쁜 마음으로 뿌려줄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말의 힘은 양날의 검과 같다. 잘 사용하면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지만 잘못 사용하면 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10가지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지침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음의 벽을 쌓으라는 의미는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적절히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너무 적게 말하는 것도 좋지 않다. 상황과 관계의 깊이에 따라 적절히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은 한번 입에서 나오면 돌이킬 수 없다. 따라서 말하기 전에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말이 나중에 내게 해가 될 수 있을까?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된 마음이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상대방은 그것을 느낀다. 반대로 때로는 거칠게 들리는 말이라도 진심 어린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다면 상대방은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친 학습 과정이다. 완벽한 관계는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말의 힘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질 것이다.